다주택자 중에서 좀 집을 정리해라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입니다. 절세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이 바뀌었죠. 이쯤에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내년부터 바뀌는 거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최고 세율이 바뀝니다. 정확하게는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개인 종합소득세까지 바뀌는 건데 2020년 현재 기준으로는 5억까지면은 40% 그리고 5억이 넘으면은 42%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요. 10억이 넘으면 45%, 지방세 포함하면 49.5%, 거의 50% 반을 그냥 세금으로 내는 거죠. 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단기 세율이 올라가는데 주택의 단기 세율이 지금은 1년 미만 40%, 그리고 1년이 넘으면 기본 세율, 즉 6에서 42%였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내년 6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는 1년 미만이 무려 70%. 지금 미등기 자산 같은 경우에 70% 하는데 1년에서 2년이면은 60%로 돼요. 그래서 1년만 넘기면은 기본 세율 6에서 4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1년 미만 70, 1년에서 2년 60이기 때문에 뭔가 6월 달에 넘어서 파시겠다 하신 분들은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은 그냥 2년을 갖고 계시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단기 세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거,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세 번째 볼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분양권은 보유 기간을 불문하고 50%였어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있는 분양권에 대해서 1년 미만 보유 70%, 아까랑 똑같죠? 그리고 1년 넘어도 이제 60%. 그러니까 딱 두 개로 그냥 끝나요. 1년 미만 70, 1년 넘으면 60. 그리고 지역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라 지역 불문 모든 지역에 대한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다면 이렇게 들어간다. 쉽게 말해서 분양권으로 가지고 투자 같은 거 하지 마라. 그냥 실거주용으로만 해라. 이런 거겠죠. 자, 네 번째 보죠. 중과세율이라고 있는데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팔 때 이제 양도소득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무조건 거의 다 지금 해당이 되죠. 자, 2주택 중과 같은 경우라면은 기본 세율의 10%포인트가 가산이 돼요. 6에서 42%. 그러니까 최고 52까지 올라가네요. 자, 3주택 중과라고 하면은 20%포인트가 가산돼서 62까지 올라가요. 최고 세율이. 맞죠? 그런데 이걸로는 좀 부족한가 봐요. 자, 내년 6월 1일부터는 2주택 중과 20%포인트 올라가고요. 자, 3주택 중과는 무려 30%포인트가 가산이 된다.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하면은 1,500에서 한 2,000 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2주택 중과 10%포인트가 가산이 되면 거의 3,000으로 2배 가까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집이 하나가 더 있다. 그래서 3주택 중과가 되면은 이제 4천만 원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기본 세율 3주택 중과 30% 가산되면은 5천까지 가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앞의 내용을 같이 이렇게 좀 결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론상 최고 75% 세율이 나와요. 자, 어떻게 나올까? 내가 만약에 3주택이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 당연히 21년 1월 1일부터는 6에서 45였잖아요. 근데 6월 1일이 돼서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여기에 30이 가산되기 때문에 75가 나오는 거죠. 지방세 포함을 하면은 82.5%. 그래서 정부가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다주택자 중에서 좀 집을 정리해라 그러면은 차라리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볼게요. 자,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이 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서 비과세가 됐어요. 그랬는데 앞으로는 비과세를 안 해주겠대요. 당초 정부가 이렇게 했었던 거하고 조금 틀어졌어요. 분명히 분양권이 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중과 판단할 때 들어가고 비과세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좀 약간 살짝 바뀌었어요. 뭐 기존에 주택이 있고 분양권이 이제 등기를 치면서 이 두 개가 일시적 이택 비과세면은 당연히 이 경우는 비과세가 되겠죠. 근데 그런 거 예외가 아니라면 이때 분양권이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는다. 그래서 당초 비과세 판단에서는 주택수 미포함이었는데 포함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도 다행은 뭐냐면 기존에 취득한 분양권은 해당이 없고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즉 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만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분양권은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물론 나중에 그 분양권이 주택으로 등기가 되면 이제 당연히 또 바뀌는 것이고, 아시겠죠? 6번 9억 초과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이하는 비과세, 9억 초과는 과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 장투공이 가능했는데 지금까지는 단순 보유만 해도 됐어요. 19년까지는. 그런데 이게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전체 보유기간 중에서 2년은 거주를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21년이 되면 또 바뀝니다.
보유하고 거주 기간을 더 세분화한대요. 단순히 2년 거주해서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 자, 9억이 넘는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 9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1주택 비과세라고 했을 때. 근데 이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약간 형평이 안 맞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10억, 9억 초과분 1억에 대해서 세금 내라는 거고, 어떤 사람은 5억 갖고 있으니까 여기는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조금 형평이 안 맞으니까 정부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최대 80% 장특공 해줄게. 그럼 세금이 거의 없어.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그냥 10년 보유만 하면 됐다는 거예요. 1년에 8%씩 해서. 근데 올해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총 보유기간 중에서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런데 21년도가 되면 또 바뀐다는 거죠. 자, 어떻게 바뀌냐면, 자, 보유기간에 따라서 맥스 40% 장특공을 해주고, 거주기간에 따라서 또 맥스 40%를 해줘서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내가 80을 해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장특공 80%를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최소 10년 보유하면서 이 10년을 다 거주기간으로 채워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산다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보시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상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고 세율 인상 42에서 45까지 간다. 21년 1월 1일. 단기 세율 인상 최고 70%. 얘는 6월 1일. 모든 분양권 양도세 중과세율에 적용이 된다. 얘도 6월 1일.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양도세 중과세율 증가. 6월 1일. 분양권 주택수 포함 고가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이것도 21년 1월. 여기에는 내용을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넣으신 다음에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걸 바탕으로 세무사님 상담을 갈 때 이렇게 참고하는 가이드 역할,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한번 살짝 말을 해 주셔야지 앞에 계신 세무사님도 놓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좋은 절세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좋은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